네, 바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일반 세션 2-2 지역민 밀착, 지역민과 함께라는 주제를 진행을 하게 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배재대학교 미디어 컨텐츠학과 전영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일반 세션 2-2는 두 가지 발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컨퍼런스의 발제작이 세션에 따라서 두 군데가 있는 것도 있고요, 세 개인 것도 있고 또 많게는 네 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간이 저희가 보통 이 발제 20분, 토론 10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 2-2 세션은 3시에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4시면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곳 세션이 4시 30분까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세션은 조금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발제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 2-2 두 가지 발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물의 경고 재난의 양극화라는 무등일보의 유지호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무등일보 뉴스룸 센터장입니다. 유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컨퍼런스 올해 주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컨텐츠로 독자에게이고요. 우리 또 세션이 지역 밀착, 지역민과 함께인데요. 결국 지역, 컨텐츠, 독자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역 신문, 지역 언론의 방향성, 지향점을 이렇게 삼자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좀 서론이 좀 긴데 무등일보가 물의 경고, 재난의 양극화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자와 컨텐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좀 천착했고요. 사실 좀 기획을 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을 컨텐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지역에 천착하고 어떤 더 촘촘하고 좀 디테일한 좀 현미경의 눈으로 지역의 이슈, 아젠다, 우리에게 닥쳤던 기후 재난 이 아젠다를 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슈고 우리의 아젠다지만 뭐 수도권이랄지 충청권이랄지 영남이랄지 이런 지리적인 개념의 어떤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광주의 이야기가 전체 좀 뭐 지역에 상관없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게 이번 시리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광주는 지난 1년간 물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뭐 보도에도 좀 나왔었고요. 중앙 언론에서도 이렇게 현장 르포로 해서 소개를 좀 하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의 보도가 그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르포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보여주는. 근데 이제 가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평균보다 그러니까 장마철보다 3배 많은 수치의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과유불급이라 그러는데 물 관련해서는 지나침만 있었던 그런 좀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물 재난의 시기였었는데요. 이상 기후 뭐 이건 뭐 잘 아실 것 같아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고민했던 지점인데요. 기후 재난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취약계층, 특히 사회적인 약자층부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이런 관계기관이 기후 재난으로 벌어지는 사고, 이들의 고통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부분에 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저희가 했던 고민을 좀 선행해서 나왔던 책인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5년 미국 시카고에서 7월달에 폭염으로 73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에릭 클라이넨버그가 뉴욕 사회학과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16개월간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이 발생했는지 16개월간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빈곤층에 고립된 노인이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 미국 내 폭염 사망자는 인종차별과 불평등 지도와 일치했고 또 똑같이 열악한 지역이라도 이웃 간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그 피해가 확연히 작았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저희가 화두처럼 좀 천착했던 지점인데요. 재난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론 뭐 교수님,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렇게 필드에서 뛰시는 뭐 기자님들이 있는데 다니면서 항상 우리가 저기 확인하는 명제였고요. 결국 기후 재난이라는 게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의 영역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그래서 크게 투 트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보도는 6월부터 나갔는데 기획의 시작은 2월에서 3월 정도. 그때가 이제 3개월 후, 그러니까 5월 말이랄지 6월쯤 되면은 제한급수에 들어간다라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계획을 할 때 만약에 제한급수가 들어가게 되면 과연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기록을 하자, 이걸 남기자.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에게 이러한 좀 더 나은 효율적인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을 만들어내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나중에 좀 더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광주가 1992년도에 제한급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제한급수 위기 상황을 놓고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비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이랄지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장마철 올 때까지 최대한 버티다가 그걸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이제 하는 그 정도 대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아니 뭐 매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물순환관리 기본계획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짜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30년 전에도 있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 매년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데 과연 광주시는 그동안에 뭐 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자. 뭐가 문제인지. 결국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면 이건 사회 시스템,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파고들자 해서 그 부분 크게 투 트랙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기획 배경, 보도 방향, 과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리즈를 하려고 보니까 주제가 너무 좀 무겁고 추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재난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과연 무엇을 기후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의, 그 다음에 또 양극화라는 단어, 용어가 갖는 좀 피로도, 식상함 너무나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또 이제 사회 취약계층, 기후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어느 층을 그러면 기후재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의, 거기에 대한 규정, 합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좀 무겁고 추상적인데 이런 재난 취약계층, 이렇게 기후 재난으로 촉발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양극화 해소 방안, 이 대책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또 하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독자들에게 어떤 어프로치를 통해서 손에 잡히게, 눈에 보이게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좀 키워드들을 뽑아봤는데요. 이 내러티브 부분은 제가 좀 뒤에 뒷부분에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그 사회적인 약자층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그럼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 보도하고 지적하는 데 그치면 그래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찰나에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같이 좀 토론회 제안이 왔었고요. 네, 뭐 좀 이런 단독 보도들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독자와 어떻게 쌍방향으로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의 고민, 지역의 이슈, 아젠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결국 독자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친절한 글쓰기, 친절한 그래픽, 그래서 좀 좋은 여건은 아니었지만 우리 디자인 팀과 협업을 해서 좀 그래픽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뭐 홍수 때는 좀 이런 부분, 가뭄 때는 뭐 좀 사진이랄지 그래픽들을 좀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에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그래픽들, 뭐 광주 쪽에 있는 이렇게 뭐 농업 용수지만 가뭄 때는 뭐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정책 토론회 같은 경우도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개선이고, 이러한 약자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그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 부분이어서 그때 이제 시의회하고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후 변화랄지 어떤 복지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그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분들, 그다음에 광주시 정책보좌관, 그다음에 현장에서 복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장 전문가분들 이렇게 좀 모셔가지고 토론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2개 면 정도 보도가 됐는데요. 일부는 이제 기후 재난 파트,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다음에 2부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렇게 크게 2파트로 했고, 나머지 이제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도 그 본인들의 분야에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들도 좀 밝히시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보도 내용이나 과정인데요. 저희가 6월 초에 첫 보도를 했고 이제 마지막 보도는 21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이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제한급수 상황,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물 재난 상황, 그다음에 이제 폭염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겪으면서 광주 시민들이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로 해서 좀 풀어내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도적인 부분, 광주시의 정책,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저희가 한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망 구축, 요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크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물과 불평등이라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는 안 와닿거든요. 그냥 이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물 부족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뭐 코로나 때 뭐 이렇게 알람 받아보셨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옵니다. 시청에서 동복댐 저수율 뭐 20% 무너졌다, 10% 이렇게 가면은 뭐 석 달 후에 뭐 제한급수 들어간다. 이런 식의 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공포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게 개인의 삶, 인권, 이런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물 좀 마시고. 저희가 첫 보도할 때 이쪽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프롤로그로 해서 그것도 그래픽으로 물 많을 때와 적을 때를 좀 비교해서 나갔었고 2면과 3면인데요. 크게 세 가지 세 분의 사례를 좀 담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광주가 한참 그 물 전략하고 이렇게 캠페인 할 때인데 그 덕남정수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지에서 물이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되고 해서 가정에 배달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물을 가두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해서 한 5만 7천여 톤의 물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누수가 됐는데 그때 5만 7천여 톤이면 한 20만 명 정도가 하루 사용량이거든요. 근데 제한급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고 이분은 그때 당시 카페 하시던 분인데 그 덕남정수장 앞쪽에서 이 사고 때문에 하루 영업을 망쳤던 이분 사례였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미용사셨는데 미용실도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도 감기고 해야 되는데 겨울에 또 추웠거든요. 근데 동파 때문에 통파 걱정 때문에 원래 물을 좀 틀어놔야 되는데 그 물이 아까워서 이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파가 돼서 이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 마트에서 물을 사다가 머리를 감겼을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고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취재 기자가 광주시청 출입했던 취재 기자가 직접 이 경험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샤워하는 거 농담처럼 그랬습니다. 저희 그때는 샤워했냐? 야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샤워를 하냐? 세수만 해야지. 이제 그럴 정도. 그다음에 세차 같은 경우도 눈치가 보여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공감되게 이렇게 좀 담아봤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물과 불평등에서 파괴되는 삶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했었고요. 이게 이제 이 PPT라 이렇게 좀 잘렸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신문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가장 애착이 가는 기사입니다. 이게 우리 신문이 지향했던 이번 시리즈가 기획했던 그 목표, 그러니까 어떤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원래 이제 이 기사가 위에 배치가 되고 이 기사는 밑에 배치된 이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달동네의 한숨, 뭐 마시물까지 차별받는 이 부분은
광주에 그 대표적인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 발산마을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92년도에서도 그런 그 고통을 겪었고요. 이번 제한급수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취재 기자가 한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내러티브로 이렇게 정리한 요 내용이고요. 상당히 반향도 좀 컸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가진 자들의 민낯 이 부분은 결국 코로나 때도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예를 들어서 약자랄지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확진이 돼서 이렇게 자가격리가 되고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방역 과정에서 참여하는 부분도 힘들고. 근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콘도로 여행을 가고 거기에서 따로 독립된 별장 같은 데서 지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케이스인데요. 뭐 시민들은 이렇게 그 물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뭐 고민하고 할 텐데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닙니다. 이렇게 리조트 다니면서 이렇게 그 풀빌라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 사례였는데 이 사례도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번 시리즈 준비하면서 이제 고민했던 지점이 사례를 잘 찾아내자였고요. 이 사례 좀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현장 뛰는 필드 기자들 좀 많이 좀 쪼았는데 다행히 좀 이렇게 잘 취재를 해와서 이게 비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게 이제 가뭄에 드러난 불편한 진실로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물이 끊어지니까 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하겠지만 분수대부터 멈추더라고요. 도시에 있는 분수대 다 멈추고 뭐 풀장 이게 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끊겼는데 광주의 그 도심 하천 중에 광주천이라고 있는데 뭐 한강처럼 그 시민분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운동기구도 있고 합니다. 그런 곳인데 휴식처인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레기장 같은 냄새인데, 그러니까 물 유입 저수량이 이게 한 4분의 1, 평소에 3분의 1 수준으로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바닥에 깔려 있던 쓰레기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냄새하고 오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게 다닐 수가 없었던 뭐 그 부분. 또 이 광주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거든요. 한 세 번 정도 있었는데 단순히 뭐 폐사해서 몇 마리가 죽었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수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석 달 정도 전후로 비교해서 그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했고요. 이 본격화된 물전쟁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광주시의 정책들,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한 저희들의 접근이었는데요. 이제 물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게 당장 내년에 또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벌써 또 우선순위를 또 다 밀렸더라고요.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들. 뭐 뒤에서 하나하나 좀 더 보겠지만 92년에도 있었고 그때도 대책을 내놨고 항상 매년 이런 기본관리계획, 물관리계획을 내세우지만 안 되고 있는 현실. 그 광주시가 저희가 시리즈 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니까 대책을 바로 내놨습니다. 한 1, 2주 뒤에 내놨는데 그때 이제 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관리 거버넌스인데 이게 상당히 이게 물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물 패권이라 그래야 되나?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영산강 수계하고 섬진강 수계가 있는데 영산강 쪽보다는 섬진강 쪽 물을 많이 먹거든요. 광주시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쪽 수계에 있는 분들이 왜 니들 영산강 물을 사용 안 하고 우리 걸 쓰냐. 그다음에 그 식수원인 광주시 식수원인 동복호가 화순에 있는데 이걸 놓고 화순하고 광주시가 계속 대립하고 있고, 근데 이런 식수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호수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거기에 놓고 한 5개 지자체들이 이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그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물관리 이것도 이제 물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점검해 봤더니
말 그대로 뭐 순환 관리 조례 계획도 유명무실했고 빗물 이용 중수도 시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광주뿐만 아닐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건데 저희들이 봤던 건 뭐냐면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전혀 좀 안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망 구축하는 부분. 예, 저희가 23만 명이라는 재난 취약계층을 좀 그 시리즈 과정에서 이제 드러냈는데 아예 통계조차도 없었고 여기에 대한 뭐 정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걸 기자가 한 2주 정도 천착해가지고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좀 잡아낸 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폭염 대책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좀 반향 이게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그 저희 일명 프롤로그였었고요. 예, 그래서 뭐 의회나 이쪽에서 좀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후 재난 양극화 문제를 한 6개월 정도 해서 했는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는 저희가 계속 가져가야 될 문제 하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독자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 부분만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 독자위원분께서 시리즈에 대해서 평가하신 부분이 기후 위기와 물 부족 사태를 연결해 제시하는 방향이 상당히 적절했다. 이걸 토론회로 확장시켜서 좋은 연재로 봤다. 또 하나는 물 위에도 재난의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론을 환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계속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갈 거고요. 또 물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 다른 지역 이슈를 갖고도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콘텐츠, 독자 이런 지향점 방향성을 삼는 무등일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전에도 많이 들어왔었죠. 뭐 이 자연 현상에는 이 밸류 값을 부여할 수 없지만은 자연 피해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말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발제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훨씬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하드한 아이템이죠. 하드한 아이템인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잘 포커스 온해서 이렇게 풀어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궁금한 점도 좋겠고요. 토론도 좋고 또는 제언까지를 포함해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울산메일의 고은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잠깐 책자에도 언급했지만 광주시에서 그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3대 기후재난 대응 추진계획 발표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후에 그 보도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뭐 지자체나 아니면 광주시 그 자체에서 나왔는지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그 성과들을 좀 듣고 싶거든요. 움직임을요. 네. 저희가 그 시리즈 시작하자마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광주시가 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 시장이 직접 발표하셨고요. 가뭄홍수 폭염 대책 했는데 그 안들이 이게 그 안들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건 좀 너무나 그러니까 예산 지원과 어떤 정부 부처의 어떤 지원까지 필요한 사업들인데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딱 좋은데 실제 가능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제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시장님과 인터뷰도 추진을 했고 대변인실 뭐 정책보좌관 통해서 이런 의사들을 전달했는데 저희도 좀 유감인데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할 거고 문제 제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얘기 중에는 빠졌는데 이 기후 재난이라는 게 이게 대책이 이게 별로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난관도 많고 특히 기후 불감증에 대한 이것들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저희들은 이걸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끝났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 시리즈 이 부분은 끝났지만 계속 의회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좀 있고 조례 제정이랄지 개정이랄지 시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좀 그런 변화들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예, 일단 뭐 토론이 지금 발제 첫 번째 순서인데 지금이 아니고요. 두 번째 발제까지 하고 나중에도 종합 토론이 때 또 생각나시면은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등일보의 유지호 기자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천일보의 김원진 기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인천일보의 김원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신혼 앵컷이라는 주제로 지난 봄이랑 여름 사이, 그러니까 결혼 시즌이죠. 그때 했던 신혼 기획입니다. 뭐 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정정수고요. 그럼 신혼 앵컷은 뭐 여기만 보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그 인생 네컷을 차용해서 이제 이거를 토대로 기획을 풀어보는 기획입니다. 우선 이렇게 지역신문 컨퍼런스 지역 축제장에 저희한테도 곁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제가 하필 마지막 순서라서 마지막 순서의 소명은 신속 정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세를 못하는 이유가 발표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사실 저희 프롤로그에 나갔던 그 컷이거든요. 이 PT를 위해서 만든 컷이 아니라 프롤로그 첫 번째에 나갔던 컷입니다. 신혼 앤컷, 그러니까 신혼이라는 감성은 순간적이어서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뭐 케바케겠지만, 근데 요 인생 네컷도 사실 스티커 사진에서 시작됐는데 그걸 이제 인생의 네컷을 담는다는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대박이 난 상품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 기획이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한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기획이 겉으로만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하고 밝고 좀 말랑말랑한데 잘 들여다보면은 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이 민사 형사에 대한 우울함이 아니라 각자 가정에 있는 신혼에 있는 우울함을 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 아마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잡으면 대부분은 서울에서 집을 사시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이 잘 뛰고 또 금액적으로도 또 미래 지향적이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인천일보의 기자지만 이런 말을 좀 하기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천은 대부분 이제 플랜 B나 플랜 C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그게 요즘에 또 맞물리는 게 서울 집값이 요즘에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은 이제 인천에서 살고 있거나 인천에서 살기로 했거나 인천이 싫어서 나갔던 총 6명의 여섯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청년 신혼은 꽤 다룬 적이 많은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요 콘텐츠를 왜 굳이 인천일보에서 지금에서 했느냐, 그 부분도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신혼은 사실 그 지금 우리 정부의 그 청년과 육아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떼어서 보지만 사실 그 포문은 신혼에 있습니다. 이제 결혼이랑 임신이랑 출산, 육아 등 이제 인생 이막의 스타팅 포인트인데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좀 낮았다. 지역 신문에서 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근해서 지역 신문이 공들여 쓸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면에 나갔던 이게 한 편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 앵컷이잖아요. 인생 네컷처럼 이런 웹툰이 들어갑니다. 웹툰인데 사실 이제 웹툰 작가들이 그려주신 건 아니고 인스타툰이라고 또 있습니다. 인스타툰이 웹툰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인스타툰은 이제 인스타에서 저렇게 하시는 그림인데 조금 더 그림이 얄궂고 더 뭐랄까 생활 밀착형이죠. 그래서 저희도 한 요거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저희는 이 경제부에서 요 기획을 썼는데요. 경제부 사실 아이템이랑 맞지 않죠. 근데 이걸 왜 썼냐면 저희가 취재를 하고 기획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저희 회사에서 조회수를 이길 수 없는 게 집값 문제랑 그 교통망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담당이었는데 뭐 GTX, 송도 집값, 청라 집값 이런 게 걸치면은 뭐 제 기획 기사들은 뭐 상대가 안 됩니다. 뭐 10%, 20%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뭐 조회수로만 밥 먹고 살려면 송도 걸치고 그렇게 걸치고 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뉴스가 사막화됐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나 봤더니 뭐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포털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선택적 독자분들이신 거죠. 그런 선택적 독자분들을 보면서 저 같은 기자들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 또 인천일보는 또 얼마 전에 온라인 뉴스로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독자들이랑 우리는 소통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는 중년 이상 독자랑 그리고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주로 보는 게 지역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독자층에게 다가가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 딱 1년 전인데 작년 11월에 제 친구랑 이제 술을 먹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인천 부평구로 이사 가잖아. 그래서 오 그래? 잘 됐네. 너 원래 인천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래 먹었는데 그냥 막 한숨 한참 쉬어요. 근데 걔가 원래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인천에 나왔다가 이제 공부 잘해서 서울로 가고 거기서 취업하고 자취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신혼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인천 부평은 서울이랑 거의 인접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18평짜리 아파트를 살 돈이면 부평에서는 40평대 아파트 초반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막 얘기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는 돈 벌어서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도 부평 근처 사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근데 사실 저희의 기분에 상관없이 또 그 제 친구의 기분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인천으로 오는 젊은 독자들은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역적으로 엄청 좋은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30대 무렵쯤에 그 인생 주기는 육아도 해야 되고 뭐 시구도 전에 혼인도 해야 되고 돈을 많이 쓰는 그리고 또 소비도 많이 하고 소득도 많고 그러니까 인천 지역에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돈 모아서 서울로 가겠다 그분들에 대한 의사는 상관없이 저희들은 이제 인천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기획이 이게 될 놈은 되는 게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30대가 최근 들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급증이에요. 근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30대들은 줄었어요. 급격하게. 그리고 3년이나 4년쯤에 전에는 이게 서울에서 들어오는 30대 인구가 더 많아졌어요. 역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유를 당연히 찾아봤더니 이제 그때 한창 했던 부동산 급등.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얼마나 떴냐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6억, 7억 하던 게 이제 13억, 11억 되니까 이건 대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30대 인구를 서울에서 수혈하게 됩니다. 저희는 항상 수혈을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모처럼 이제 서울에서의 30대 인천 러시를 인천일보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순간인 거죠. 요 얘기를 담아야겠다. 그럼 요 얘기를 뭘로 풀 것인가? 신혼. 왜냐하면 신혼은 육아와 혼인과 육아와 뭐 나머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스타팅 포인트니까 요 부분을 짚어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혼 앵컷은 이제 요 인생 네컷에 차용했습니다. 근데 왜 인생 네컷에서 차용했느냐? 그 너무 많은 청년 기획과 너무 많은 신혼 기획들이 이미 선행돼 있었고, 그럼 우리는 읽히기 위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인천으로 밀려드는 인구는 사실 인천일보가 모르던 독자층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독자층이에요. 그것도 저희 지역 신문 입장에서도 젊은 독자는 사실 많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로 소비해서 포털을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더 많은 거고, 실제로 저희 인천일보의 홈페이지에 유입되는 70%가 네이버를 통해서니까.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인천일보 문장으로 접근하면 그 효율성이 당연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젊은층 독자를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 사목화도 좀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요즘의 것과, 그러니까 지역 신문이 잘하는 것들을 혼합을 해보자. 그 시작이 저 인생 네컷 저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이 혼합을 통해서 하나의 융합된 기획을 만들어서 인천일보의 예비 독자층 마음을 사로잡자. 뭐 그런 시작인 겁니다. 이게 사실 좀 뻥튀기인데요.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인생 네컷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없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사진에서 스티커 기능을 빼고 저렇게 액자형으로 했던. 그래서 근데 요것들이 젊은 세대도 좋아하지만 30대 초반에 혼인 정년기의 인구들도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지금 3년차 신혼인데 저 사진을 지금 아내 손에 이끌려서 한 10번 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인기가 되겠다. 그리고 요 밑바탕엔 사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그 롯데마트에 있는 통큰 치킨처럼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자. 이것들 저희가 이제 텍스트나 기존의 인터뷰들만 하면은 독자분들이 너무 글이 많고 빽빽해서 안 좋아하시니까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자. 분위기 환기를 시키자. 그 상황으로 이제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만 있으면 너무 신문이 뭐랄까 좀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 그림이 마음에 들고 우리의 분석 기사가 마음에 들어서 곁을 더 주기로 한 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원고지 50에서 80회 정도의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썼습니다. 그걸 왜 썼냐면, 단순히 단편 소설도 거기서 그 채널도 중요하지만 그 시놉시스를 써서 작가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작가들이 그걸 활용해서 요 그림들을 그려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터뷰이들을 취재한 내용으로 저런 웹툰 같은 걸 그리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토대로 분석 기사를 쓰고, 그 분석 기사는 어떤 건지 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긴 단편 소설 분량쯤 되는 단편 소설들까지 쓴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초급 코스면 신문 지면에 있는 건 중급 코스, 그리고 이제 그 웹소설은 그 고급 코스,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 기획은 이제 기존의 인터뷰로만 서술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각 인터뷰이들이 인천 여기저기서 왜 그런 각자 고충을 겪어야 하는지 현상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해봤습니다. 다양한 분석 접근은 원래 전통적으로 신문이 잘하는 거니까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쯤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최근 몇 년 동안 인구가 확연하게 늘어나는 지자체는 이제 경기랑 세종, 인천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유입 증가로 모처럼 신혼 유입이 늘어난 인천은 마냥 즐길 수 있는 군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30대 유입은 인천 입장에서 수동적인 현상이거든요. 서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지 인천의 이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천은 요 현상을 예상했을까? 당연히 지자체는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받아들일 능력도 없었습니다. 능력이라는 건 그냥 신도시 짓고, 거기 신도시 외곽에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짓고, 근데 그런 정책도 사실 경기도에 밀리고, 그렇지만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남부권이고 또 인천은 서부권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구조죠.
도시와 도시의 이동은 특히 수도권에서의 인구 이동은 한 굴레라고 해도 인천이 주도해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서 넘어온 인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 MZ 세대들의 정책은 인천시 정책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정부 정책처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저 키워드로 지역 특성과 현황 파악은 대부분의 설문조사 정도인데 그게 이제 저 키워드 안에서 이제 그 설문지들이 오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접근하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맞게 국비 따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 게 요즘의 MZ 정책인데 신혼 앵컷은 말씀드린 대로 신혼 감성에 주목한 기획이니까 이 감성은 이제 인천 색깔이 투영된 신혼 정책과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황 파악이랑 그에 따른 적재적소의 지원책이 마련되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에 더해서 신혼이란 키워드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신혼 앵컷을 좀 설명드리자면 여기 1편에 나갔던 수진, 민호라는 1편의 그 그림인데요. 요분들이 인터뷰하면서 처음에 재밌었던 건 이분들은 BHC 치킨집 있잖아요. 거기에 1번부터 A부터 Z까지 메뉴를 다 드셔보셨어요. 왜 그랬냐면 요 수지는 그 은평구 아까 일부에서 발표하셨던 은평구 불광동에서 서울로 출퇴근했고 저 민호는 김포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둘이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곳저곳 임대주택을 알아보다가 임대주택인데 검단으로 딱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분들은 인천에 살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래 새 집이고 아파트도 요새는 예전 18평이랑 다르게 거실도 잘 나오고 만족해서 이제 도면도만 보고 들어갔는데 검단 신도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막 조성 중인 택지거든요. 근데 그 택지 중에서도 이 수진과 민호가 당첨된 그 행복주택은 저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수진이랑 민호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 옆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에 가면 상가들이 있는데 요즘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LH가 이번 도시공사가 공급한 건 도시공사가 상가를 내면서 그 상점을 편의점이랑 BHC밖에 유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를 하면 A부터 Z까지 BHC를 다 먹어보는 거죠. 근데 또 얼마 전에 돈가스 집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행복하시다고 얘기를 하셨던. 근데 이 그림을 그려준 인스타 작가는 감자만화라는 작가분인데요. 감자만화 작가님은 그 육아 인스타툰을 그리는 작가분이십니다. 뭐 팔로워는 한 6, 7만 명, 한 10만 명 되실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 의뢰를 맡아주신 게 자기도 검단에서 살아본 거예요. 당연히 자취할 때인데 그때도 검단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가 너무 신나셨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까는 1편이고 요것들은 이제 2편, 3편, 4편, 5편, 6편입니다. 각자 카테고리별로 인천시가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짚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수지 민호 커플은 서울과 경기에 비해 양이나 질 모두 부족한 임대주택 인프라에 대한 얘기였다면 2편도 같은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인데 인천 토박이었던 서진이랑 재민은 인천에 살고 싶지만 인천이 주변에 있는 김포, 부천, 경기권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극도로 적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데 대부분 이제 김포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포로 이사를 갔어. 근데 평생 인천에서만 살다가 김포로 갔는데 김포가 자기네들이랑 맞는 거예요. 정서가.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고 붐비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인천에 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뭐 살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1편이랑 2편은 임대주택으로 연결이 되죠. 3편의 저 윤주승원 편은 인천은 그 지도가 없지만 그 원이라고 보면 인천이 원이라고 보면 중심부는 원도시, 외곽으로 도시가 팽창합니다. 그 도시를 어떻게 팽창하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송도, 청라, 검단, 노년 뭐 이런 신도시들은 외곽 팽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천시 입장에서는 갯벌 매립해서 송도 짓고 갯벌 간척해서 청라 짓고 이런 방식이 더 쉬우니까 기존에 있는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랑은 다른 입장이죠. 서울은 이제 정해진 군라가 있다면 인천은 계속 땅을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인천에 원래 원기능을 했던 원도심에서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영어 유치원 가격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 그건 이제 송도, 청라 이런 신도시들이 만든 거고, 원도심에는 지금 인천 원도심에는 애기들이 다 빠져나가서 애기들을 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천 원도심은 사실 또 서울에 인접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신혼들이 출퇴근해서는 좋은데 거기서는 애 키우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또 저희들은 또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또 건들면 못 참잖아요. 돈 열심히 벌어서 동네를 떠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 4편 선해 20편은 인천의 전세 사기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왜 전세 사기가 미추홀구, 그러니까 주안역 인근에 밀집돼 있냐면 거기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있어서 서울 접근성은 높은데 주거비가 쌉니다. 집값이 싸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저기다 몰려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에서 주안역 인근에 사는 저 승우 선예편 저 부분은 자기는 인천에서 경기 천안인가 살다가 넘어왔는데 갑자기 와봤는데 여기 전세 사기 동네가 된 거야. 자기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여기밖에 가진 돈은 여기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혼란한 마음들. 그리고 또 인천이 임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역시 300만 도시라는 위상이랑 다르게 노동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 뭐 부산보다 당연하고 저기 농촌 도시쯤까지 되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인천에서 영위를 살다면, 인천이 당연히 서울이랑 경기보다는 집값이 싸지만 임금에 있는 비율로 보면은 물가가 되게 높은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인천에서 내부적으로 인천에서 직장을 갖고 있어도 인천에서 서전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6편은 서울 출퇴근이 당연히 많잖아요, 인천에는. 그럼 서울 출퇴근이 왕복 한 2시간은 3시간은 가까이 걸리는데, 그럼 집에 오면 아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9시가 되는, 9시에서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우고 남편이랑 맥주 한잔 먹으면 12시가 넘어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주제들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림에 대한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작화도 좀 다릅니다. 그런 게 약간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6편 내용은 주제는 좀씩 다른데, 큰 주제는 신혼은 일자리와 주거, 육아, 임금이랑 주로 밀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도인데요. 저희가 좀 뭘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의 인터뷰가 있고, 그 큰 기사의 왁구는 웹소설이랑 웹툰이랑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 웹툰은 인스타그램에도 이제 노출을 해요. 근데 누구의 인스타냐? 작가들의 인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잔머리를 쓴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유통 채널로는 일반 독자들이랑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를 상대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분들의 채널에서 우리 걸 노출시키자. 그림을 좋아하시니까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노출하고, 근데 긴 글을 또 읽는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웹 채널에서 많이 소화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웹소설 여기다 공개를 해요. 당연히 무료로. 그리고 이제 지면 기사는 이제 인천일보닷컴이나 지면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 관계도 뭐 약간 좀 형사 사건 관계도 같지만 그런 관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클릭을 좀 유도하려면 편집에서도 이제 썸네일처럼 이렇게 편마다 이렇게 대문 성격의 그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걸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지면도 꽤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1편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이게 실제 신문 지면인데요. 이건 지금 한 면만 나와 있지만 저 반대편에도 나머지 웹툰이랑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본 소명도 잊지 않고, 그러니까 지면도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던 기존 독자들에게도 좀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그 기획 다들 아실 거예요. 기획이나 취재 기사 쓰면 제일 간절한 건 독자들의 반응인데, 저희는 보통 이제 독자들의 반응을 뭐 주변에서 얘기 듣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뭐 이런데, 저희는 요 반향을 작가들의 인스타의 댓글에서 확인했어요. 그 SNS는 채공개,
반응을 확인하기 최고인 게 댓글도 있고 좋아요도 있고 공유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잔머리에 쓴 건 이제 요 작가들을 활용하자. 작가분들도 저희의 공익 차원이니까 자기 알리기도 좋고, 그리고 무료로 진행한 건 아니고 또 소정의 작가료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았던 방향은 그 해시태그인가, 그래서 그 상대 친구를 태그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의 계정을 태그해서 야 이거 봐 우리 얘기야 라는 댓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했던 방법 접근이 나쁘지 않았구나. 사실 그분들은 인천일보에 관심도 없던 분들일 텐데 여기서 뭐 1%나 2% 분들이라도 우리에게 와주시면 우리는 좀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협업 작가 선정할 때 주로 육아 관련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 작가들을 추려서 협업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도 꽤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이랑 인천 주변에서 삶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팬들이 우리 얘기다라고 댓글을 호응해 주셨을 때 기뻤고요. 인천 시민의 얘기를 인천일보가 좀 색다르게 담았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좀 의미를 뒀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저희는 이제 PPT가 10장이거든요. 다들 한 20장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성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많이 하는 늦봄쯤에 이 기획을 한 달 넘게 연재를 했는데요. 뭐 좀 사담이지만 제가 딱 10년 전에 인천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인천일보 입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 신문들의 언어를 사랑했어요. 배우고 싶었고 좀 정형화되고 멋있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시장은 너무 빨리 반응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SNS든 뭐 언론을 대신할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녔던 무기를 바탕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언론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굵직굵직하고 그 영향력 있는 기사들 사이에서 저희 기사들이 좀 말랑말랑하고 좀 아름답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건빵 과자에 보면은 별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빵은 3개 먹고 별사탕 하나 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기사들 3개 소비하시고 저희 같은 별사탕 같은 기사도 하나 소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발제자이신 김원정 기자님이 아까 그 굉장히 짧게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결코 짧지는 않으셨죠? 네, 잠깐 농담을 씀겨드렸고요. 두 가지 발제작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신혼 앵컷이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좀 말랑말랑하다. 네, 아까도 모두에도 발제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혼이기 때문에 좀 소프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좀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었어요. 첫 번째 그 발제작과 두 번째 발제작이 이 컬러나 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아마 같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이해됩니다. 그 기저에는 불평등, 특히 지역적 불평등이 아주 확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스타툰 작가들과의 협업하는 게 아주 저는 아주 신선하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신혼 앵컷까지 포함을 해서 첫 번째 발제를 하신 내용까지 지금 생각이 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궁금한 점이나 뭐 제안, 토론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중불보 민병수 기자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데 처음 뵙습니다. 근데 굉장히 신선한 저는 뭐 기획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지역신문 주요 독자층이 보통 뭐 한 40, 50대
예, 그리고 뭐 이 관공서 이런 위주인데 이것은 이제 그 타켓이 MG 이런 쪽이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지금 뭐 또 인스타튠 이런 것도 활용했는데 실제 독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는 계층별로 독자들의 반응이 뭐 이렇게 분석해 본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고백하자면 저희 기획은 그 시민편집위원회에서 호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8, 나쁜 게 2였는데 겸손하게 나쁜 게 많다고 하지만 뭐가 무슨 문제 제기들이 있으셨냐면 신호 랭커시 제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희도 이제 그 예상한 반응이고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지면 많지도 않았지만 뭐 2면이지만 기존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연히 새겨들어야 될 말이지만 저희가 한 기획 의도랑 맞다고도 봤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구어체의 문장의 기사가 반갑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젊은 기자들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사탕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령이나 계층별 분석이 어떻냐고 하시냐면 정확한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는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얼마나 유입이 됐느냐 그 연령별로 볼 수 없었고 그 이제 조회수나 이런 부분인데 조회수 부분은 뭐 꽤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인천일보에 익숙해졌던 시민편집위원회에서는 한 20% 정도가 그런 수정점을 제안해 주셨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런 반향을 어디서 확인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타툰이나 그 작가분들이 보통 좋아요가 눌리는 게 한 100건, 200건이라면 저기에 게시된 것들은 한 50% 정도의 좋아요가 더 많이 눌렸더라고요. 댓글이랑.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뭐 유의미한 의미라고 봤고요. 그리고 꽤 그 국회에서 젊은 보좌관들 사이에서 이 기사가 회자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접근의 신원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반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떠들썩한 기사는 못 되기 때문에 뭐 얄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손 드셨으니까 예. 중부일보 황인권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그 제작하면서 6편에 제작비를 밝힐 수 있는지, 그 혹시 영업 비밀에서 밝힐 수 없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네네. 좀 많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6편의 그 소재들이 본인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그 다른 걸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희의 총 제작비는 작가분들한테 돈을 많이 못 드려서 30만 원씩 5편 1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있는 곽한나 기자랑 저랑 같이 했는데 곽한나 기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 인터뷰이들이랑 처음에 밥을 먹고 시작했는데 밥과 커피로는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럼 제가 술을 사겠다, 술을 먹자 해서 2번 먹고 3번째는 집으로 가서 집에서 먹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술값은 저희가 지원받지 못했고 저희가 지원받은 돈은 180만 원 정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인터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으면서 한 3-4번 만났습니다. 예.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평택시민신문 김유한 기자인데요. 이걸 보면은 중간에 인천시가 고민해야 될 정책들을 짚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재 과정에서 그럼 먼저 뭐 신혼부부 주택이라든가 어떤 그 카테고리를 잡아서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여러 이 신혼부부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수렴된 건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반반입니다. 예상을 했던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출퇴근 그리고 주거비 뭐 이런 것들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문제는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한 20팀 정도 20부부들을 만났거든요. 다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키워드를 딴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건 아까 그 주안역에 사시던 전세 사기 그 부분도 사실 사례를 뽑으면서 한 거고 총 6개 네 이제 3개는 저희가 예상한 거는 아까 주거비 그리고 이제 원도심 문제 그리고 출퇴근이었는데 나머지 3개는 그 취재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도 짚어보면 좋겠다 해서 반반으로 섞어놨습니다. 네, 아까 예. 네, 울산메일의 고창근이랍니다. 그 지금 앵커 보고 상당히 이제
콘텐츠 뭐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제 신문사에서는 이제 만평을 한 컷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평 제작하시는 분이 7순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연세도 많고 수십 년간 해오셨는데 지금 세대에는 이때까지는 뭐 괜찮은 만평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MZ 세대도 그렇고 지금 휴대폰으로 스크롤로 웹툰을 보거나 이런 세대인데 그걸 신문에 접목해서 지금 이제 지면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쪽하고 연결을 해서 시도를 구상도 하고 하려고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엔카트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6컷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총 6팀의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뭐 해서 끝낼 아이템인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지금까지 뭐 첫 번째 시도에서 이제 그런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제작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고 이런데 이걸 조금 부드럽게 소화를 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나의 신문사에서의 하나의 뭐 만평이나 옛날에 뭐 4컷 나오고 이렇게 했듯이 이런 쪽으로 소화를 해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혹시 무슨 또 달리 제작을 하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 국장이 얘기했던 부분이랑 딱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인스타툰 작가분들에 대한 저는 그림 전공자가 아니고 이것도 기획에서 차용했지만 실력들이 너무 수준이 너무 다양하고 아래부터 못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너무 다양해서 작가들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주제가 말랑말랑한 주제이기 때문에 웹툰처럼 그렇게 뭐라 그러죠? 수준이 높지 않아도 충분히 녹여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뭐 9월에 인사이동도 하고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아직 저희도 고민 중입니다. 요 부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인스타툰 작가분들이 의욕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작가 섭외할 때 그냥 DM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냈는데 한 70% 분이 의뢰를 오케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의욕이 높아. 그리고 이분들도 지금 자기서 대부분 부업으로 그리시기 때문에 단가로도 세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걸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와 답변을 해주신 김원진 기자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16시 오후 4시까지였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해서 10분 이렇게 좀 더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고 해서 이번 세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상식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고요. 2-2 지역민 밀착, 지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영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